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기지 방호용으로 기가 막힌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기술이 충분히 될 듯한데 어떤 무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우리 FA-50에게 밀렸죠. 그런데 FA-50 발표 나는 그 시점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뻥을 계속 치고 있었던 인도가 FA-50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야심찬 플랜을 발표했어요. 이게 진짜 실현될 수 있는 건지 황당하기만 한데 어쨌든 FA-50에 완전히 열받았나 봅니다. 어떤 무기를, 어떤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기 위해서인지 정말 강력한 폭장량이죠. F-15EX 전투기와 KC-46A 공중급유기를 긴급 그리고 대량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스페인이 우크라이나에 하푼 지대함 미사일을 비밀리에 공급했고 이게 지금 가동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지하시설에 대한 타격 능력 극대화를 위해 F-15EX 전투기의 이스라엘 현지화 버전인 F-15IA와 신형 공중급유기 KC-46A 긴급 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시어도 컬버트 보잉 방산부분 사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친러 국가인 세르비아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캐나다와 슬로바키아 등이 비용을 대고 세르비아에서 대량으로 제조된 BM-21 122mm 다련장 로켓용 로켓 탄약이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됐다는 소식입니다. WASP, 즉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라는 미국 정체성의 뿌리 그 자체를 뒤흔들며 뉴욕타임즈의 극좌 성향 칼럼니스트가 주창한 이른바 1619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7함대 배속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의 한 명을 로버트 스몰스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흑인 노예 출신으로 남군의 배를 훔쳐 북군에 넘기고 이후 하원 의원이 된 로버트 스몰스를 기르기 위한 조치인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남군과 관련된 군사기지 이름과 함명들을 모두 바꾼다는 미 국방부의 방침에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산업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전국의 군수산업시설들이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신형 경비정 귀류자 M급 8번 함을 완성해 드네프르강 일대에서 시험 항해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상당한 물량의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미 해안방어용으로 비밀리에 하푼을 운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 1차분으로 5발이 넘어간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예비탄이 공급되었는데 크림반도 인근에서 서성이는 러시아 군함들 몸 좀 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F-15EX, F-15 시리즈의 끝판왕이죠. 이 이파스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해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들을 전부 요격해버리고 엄청난 폭장량, 그리고 지금 이 제공형이나 이런 것들 또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하지 못하는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GBU-28 벙커버스터인데요. 이게 무려 4,70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F-35 같은 경우는 내부 장창에 2,000파운드, BLU-109 같은 그런 벙커버스터는 탑재할 수 있지만 4,700파운드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한 발을 동체 중간에 탑재할 수 있는 이건 이제 강화 콘크리트 6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예요. 이런 걸 탑재할 수 있으면서 강력한 전자전 능력 그리고 제공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F-15EX 우리 F-15K도 빨리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요. 이걸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C-46까지 패키지로. 왜냐? 이란 때리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잉 사장이 그냥 득달같이 지금 이스라엘에 날아가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보잉은 지금 전투기 완전히 지금 접어야 할 판이죠. F-18 시리즈의 슈퍼넷 이거 2025년에 라인 닫는다라고 이제 선언했고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F-15밖에 없는데
지금 6세대 전투기 PCA 사업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누가 만들 건가 결정 나는 데까지 버텨보려면은 라인이 전투기 라인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F-15EX를 미 공군이 144대를 하려고 하다가 대폭 줄여가지고 지금 확정된 건 48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던 차에 이스라엘이 1차분 25대, 2차분 25대, 총 50대의 F-15EX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건 완전히 가뭄의 단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사장이 직접 가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미 공군용으로 만들던 거 빨리 좀 줘서 이란 때리러 들어가는데 크게 활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게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그 서류예요. 122mm 기본형 로켓탄인데 요거 3,500발을 판매한다라는 이 서류인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는 친러 국가, 유럽에서도 친러 성향의 국가. 그리고 이번 전쟁 초기 작년 4, 5월 달에 중국 수송기가 처음으로 유럽에 들어왔다라고 화제가 됐던 중국제 방공무기도 사고 한 친러 친중 아주 수상한 이런 국가죠. 그런데도 돈을 준다고 하니까 뭐 친러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돈은 벌어야지 하고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공격하는 BM-21 다른장 로켓의 122mm 로켓 탄약을 3,500발을 판다라는 건데요. 제가 시큐리티 뉴스 국방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이 이 극동지역의 이 연해주를 비롯한 이 여러 지역을 이거 중국 땅이야 라고 지금 공정을 시작했고 한 이런 것으로 봐서 중국이든 누구든 세르비아든 야 러시아 이거 지금 이제 오래 못 가겠구나 하는 간을 봤나 봅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러시아 공격하는 무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걸 팔 리가 있겠습니까? 과거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가지고 있던 탄이 되겠죠. 자, 챈슬러스빌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인데 이거 2026년에 퇴역해요. 그런데 퇴역도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름 바꿔 역사를 바꾸겠다 이겁니다. 근데 왜 바꾸냐? 챈슬러스빌이 남북전쟁할 때 남군이 승리한 그 전적지랍니다. 그래서 그 챈슬러스빌 전투의 이름을 따서 남군이 승리한 전투 이름을 따서 이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 왜? 1619 운동 해가지고 미국의 건국은 미국의 역사는 흑인이 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딘 1619년 그게 시작이다. 무슨 메이플라워 다 필요 없다. 이제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20%도 안 되는 흑인이 미국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이 희한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백인들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바꿔 했는데 이 이름이 뭐냐? 이 로버트 스몰스라는 사람은 남북전쟁할 때 이 남부 지역에 있던 노예였으니까 남군의 징집이 되어서 어떤 배의 조타수를 하고 있다가 조그만 배를 가족과 함께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북군으로 도망을 가서 북군에다가 조그만 배 주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하원 의원까지 승승장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바꿔 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군에서는 반발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반발을 하고 정말 그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하는 걸 미국인들이 판단하겠죠. 자, 이 밴드예요. 규르자 M급이라고 하는 밴드. 여기가 키우 인근에 있는 드네프르강 상류 지역의 조선소에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드네프르강이라고 하는데 드네프르강 상류 지역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래서 강한 작전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기관포를 장착한 배도 필요하다, 경비정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걸 이 전쟁통에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만들어서 지금 이 전쟁통, 전쟁 기간 1년 동안 이 규르자 M급을 그 조선소에서 3척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방에도 특작 부대들이 많이 오고 또 드네프르강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걸 이제 초계를 하고 경비를 하려면 이런 배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카우프카 댐 때문에 가로막혀서 지금 카우프카 댐을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흑해 쪽으로 못 나간다 하더라도 드네프르강에서 충분히 자포리자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무튼 전쟁 중에도 이렇게 뭐 전차든 뭐든 마구마구 만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이 우크라이나에 하푼 함대한 미사일을 5발 처음으로 주는 걸 시작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 줬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줬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많은 숫자의 하푼 미사일을 줬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왔던 것보다 실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무기는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뉴스를 통해서 해보네요. 이제 뭐 하푼 초기형이기 때문에 사거리는 130km. 그래서 원래는 함대함 미사일이지만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대함으로 개조되어서 지대함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해안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러시아 군함이 접근하는 것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류 과학기술의 최정점을 달리는 기술군이라고 해도 무방한 미 우주군이 기지 경계용 군견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셰퍼드 군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유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 우주군이 2월 24일부로 매사추세츠주 남부 케이프코드 우주군 기지에 기존 군견을 대체하는 로봇독 시스템을 시험 배치했다고 공급업체인 에실론사가 현지 시각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케이프코드 우주군 기지에 주둔하는 제6 우주경보비행대의 경비소대에 배치되는 이 로봇독은 반자율 제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로봇 개인데요. 사족 보행 방식으로 스스로 걷거나 달릴 수 있고 장착된 센서를 이용해 360도 전방향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로봇독과 연동되는 쿼드콥터 방식의 소형 비행 드론과 세트로 작동하는데요. 일반 개와 마찬가지로 걷거나 달리며 전자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와 동시에 소형 비행 드론과 역할을 나누어 거동 수상자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독은 충전식이기 때문에 순찰 임무를 마치면 로봇독 하우스로 복귀해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요. 에실론사는 초기 투자 비용만 부담하면 최소한의 인력과 유지비로 완벽한 기지 경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짐을 운반하거나 기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정도의 용도로 로봇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후 로봇독에 무장을 결합해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기지에서 인간 초병이 사라지는 기술 혁신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비병이 로봇독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야, 뭐 얼마인지 가격은 알려지지 않아요. 뭐 몇 억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람 얼굴도 식별하고 차량 번호판도 식별하고 그리고 360도 전방향을 실시간 탐지. 우리 사람은 전방만 보죠. 고개를 돌려야 측방을 보고 몸을 돌려야 뒤를 볼 수 있는데 얘는 그냥 360도 전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외선, 광학 이렇게 해서 주야간도 다 야간에도 그냥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로봇도 전면에도 뭐 탐지 장비 측면에도 있고 하니까 양사방 지금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량들 번호판 다 식별해서 기지에 등록된 차량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원들 또는 군인들 차. 근데 또 기지 출입한다고 출입 조치 사전에 다 등록하죠. 그래서 그날 오늘 출입 조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번호판 뭐 다 이렇게 입력을 또 해주겠죠. 그런데 입력 안 된 차가 보이네? 저 뭐야? 해서 이제 경보를 딱 울려주고 뭐 이제 이런 임무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드론하고 연동해서 또 이제 두 개 일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드론이 야 빨리 가봐 저기 가봐 저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갔어. 드론은 이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너가 좀 들어가봐. 저 숲풀 속으로 좀 들어가봐. 뭐 이런 거 지금 또 하겠죠. 자, 이렇게도 연동해서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다 움직이면 또 개니까 개는 이제 자기 또 계집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치고 들어오면 자기 계집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쑥 들어가 가지고 마치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 동그리 청소기 그게 이제 알아서 나중에 쑥 들어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 충전하듯이 이렇게 탁 들어가서 탁 앉아 가지고 충전도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군인 인건비 비싸죠. 그리고 군인 인건비 직접 경비, 외 간접 경비, 보훈복지비 이건 또 더 비싸죠. 그러니까
얘는 인건비도 필요 없고 보훈복지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사람 많이 쓸 필요 없지 않느냐. 기동 타격대만 좀 운용하고 얘가 다 탐지하고 앞으로는 여기다가 무장 총알 딱 한 발만 있어도 지금은 이제 총이 없는데 조그만 총 해가지고 한 발만 딱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발이 나에게 날아올지 옆으로 갈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겁나는 거거든요. 총알 한 발만 있어도. 물론 한 발만 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비병력까지 대체하는 이런 거 우리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지금 우리 현대 로템 이런 데서 로봇계 사족보행 로봇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해서 우리도 공군기지나 해군기지나 이런 거 순찰하는 용도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우리도 이제 병사 월급이 200만 원씩 되니까 병사가 혼자 다니니까 여러 명이 뭉쳐서 순찰하죠. 그걸 혼자서 해도 되니까 여기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건비 시대가 됐고 그 인건비 이후에는 또 보훈복지비 폭탄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검토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우리나라의 FA-50 블락 20에 밀렸던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가 환골 탈태 수준의 성능 개량을 거쳐 해외 수출 시장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FA-50을 타도하겠다며 이를 갈고 있는데 아직 시제기도 안 나온 모델의 스펙을 너무 부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테자스 마크2 전투기는 동급 최강의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힌더스탄 에어로스페이스 리미티드가 현지 시각 2월 28일 밝혔습니다. 하알사의 LCA 마크2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마드 수다나 라오 이사는 최근 테자스 마크1A는 타국의 경쟁 모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지만 테자스 마크2는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테자스 마크2는 기존 F404 엔진에 비해 훨씬 강력한 F414 엔진으로 구동될 것이며 최대 6.5톤의 무장 탑재량을 구현해 원거리 공격 무기인 스칼프 미사일 2발 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8발을 탑재해 동급 최강의 무장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테자스 마크2가 엔진 교체와 형상 설계 변경을 통해 마하 2.0으로 더욱 빨라지는 것은 물론 레이더도 인도 국산의 첨단 A사 레이더를 장착해 공대공 전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항공 전문가들은 인도의 주장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된 허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테자스 마크2는 자체 중량이 마크1A의 6.5톤에 비해 1.3톤 늘어난 7.85톤으로 커졌고 최대 이륙 중량 역시 마크1A에 비해 2.5톤 무거워진 16.5톤으로 커졌는데요. 이에 반해 엔진 추력은 애프터버너 추력 기준으로 고작 15% 정도 늘어나 마크1A와 기동성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인도 업체 측은 테자스 마크2가 최강의 4.5세대 경량 전투기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구매 문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도 공군조차 인수를 거부하며 내각과 얼굴을 붉혔을 정도로 엉망인 테자스 마크1A의 사례가 전 세계에 보도됐는데 도대체 누가 테자스 마크2 구매 문의를 넣고 있다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자스. 아니 우리 FA-50 선정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했던 인도의 테자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FA-50에게 완전히 그냥 졌는데 왜냐? FA-50은 프로그램 코스트로 5,200만 달러 안 되는 돈에 지금 팔렸죠. 그런데 이건 인도 공군에 납품한 가격으로 이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기본 가격으로 7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가격 면에서도 상대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뻥이냐? 이게 이제 테자스 마크1A입니다. 이걸 계속 성능 개량을 해서 여기까지 가겠다. 이제 이걸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병이니까 앞으로 이름도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건데 테자스 마크2 2019 그러니까 2019년에 이런 설계를 했다라는 건데요. 엔진이 F414로 바뀌었어요. 근데 F414로 바뀐 건 이때 바뀌었습니다. 14년도에. 그러면서 이때 최대 페이로드가 15톤, 이때는 17.5톤. 아니 엔진은 414 그대로인데 어떻게 2.5톤이 더 늘어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장은 이때는 똑같은 엔진인데 4.5톤, 지금은 6.5톤. 희한하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정말 가성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100 엔진을 가지고 있는 F-16이죠. 이 F-16이 최대 19.5톤이에요. 그리고는 무장은 최대 6톤을 탑재합니다. 19.5톤의 최대 이륙 중량의 6톤의 무장을 탑재하는 F-16이 있는데 여기는 그 F-100 엔진보다 훨씬 더 작은 파워가 적은 F-414 엔진을 집어넣고 17.5톤, 2톤이나 더 적은 무게로 오히려 500kg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다. 미국이 바보입니까? 참고로 이 F-414 엔진은 슈퍼 호넷에 2개 들어가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F-16에 들어가는 F-100, F-110 엔진은 F-15에 들어가는 2개 엔진 중에 하나인데 슈퍼 호넷과 F-15가 더 덩치가 크죠. 그러니까 이 F-110 엔진이 훨씬 더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뻥을 치고 있다. 똑같은 엔진 쓰면서 속도도 빠르고 2.5톤이나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다스 이거 만드는데 1983년부터 시작해서 시제기 띄우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테다스 마크 2 이름 바꾸어서 다른 거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또 얼마나 황당한 기체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